안녕하십니까. 내 퇴직금은 얼마일까에 대해서 알아볼 엄영인 노무사라고 합니다. 제가 상담을 좀 해보니까 퇴직금에 대한 문의가 정말 많으세요. 뭐 내가 1년이 됐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냐? 퇴직금을 받긴 했는데 이게 제대로 된 퇴직금인지 모르겠다. 너무 적게 받은 것 같다. 혹은 뭐 수당을 내가 지급받았는데 이걸 빼고 퇴직금을 계산해 주셨다. 뭐 이렇게들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내 퇴직금이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는 명확하고도 간략한 방법 오늘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일단은 오늘 목차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퇴직금 산정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퇴직금 산정 방식 속에 포함되어 있는 평균임금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수당들이 평균임금에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기간이 퇴직금 계산을 위한 근속 기간에 포함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을 한번 읊어볼게요. 일단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이제 법 8조 1항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1년 동안 딱 일하고 퇴사를 했다고 하면은 30일분의 평균임금, 그리고 2년을 근무했다고 하면은 60일분의 평균임금이 되겠죠. 뭐 1.5년이라고 하면은 45일분의 평균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일단 근데 그러면은 모든 근로자가 근무만 하면은 바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안타깝지만 안 되고요. 그리고 4주간을 평균해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근로계약서에 이제 우리가 일주 동안 뭐 몇 시간 근무하기로 약정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시간을 다 합했을 때 1주간의 근무 시간이 15시간이 안 되는 근로자. 쉽게 말씀드리면 뭐 알바식으로 짧게 일하시는 분들이 되겠네요. 뭐 하루에 1시간, 2시간씩 5일을 근무하신다고 하면은 주 15시간이 안 되시겠죠? 혹은 이틀 동안 하루 7시간씩 근무를 하기로 했다고 해도 주 15시간이 되지 않아서 아무리 오래 근속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10년을 일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의 지급 대상에는 해당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근로기간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뭐 일주일 동안 뭐 정말 많은 뭐 40시간 넘게 꼬박꼬박 일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뭐 360일만 일을 하고 그만뒀다고 한다면 이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좀 살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퇴직금이 발생하는 경우 산정식은 평균임금이라는 개념의 30일치 곱하기 근속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평균임금이 뭔지 그리고 근속기간이 뭔지를 명확하게 안다면 내가 받을 퇴직금도 명확하게 알 수 있겠죠? 그럼 먼저 평균임금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일단은 법을 한번 또 읊어드리면 퇴직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인데 쉽게 말씀드려서 이 분모에는 이제 뭐 3개월 동안의 총 일수, 대체적으로 91일 아니면 92일이 되겠죠? 이게 분모가 될 것이고 분자에는 퇴직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 그러니까 모든 뭐 기본급 포함해서 모든 각종 수당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모두 더한 금액을 이제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누면 그게 하루치 평균 임금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임금이 뭔지를 또 한번 따져봐야 될 건데요. 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명칭 불문 모든 금품이다라고 법에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해서 정당하게 받은 대가로서의 임금, 수당 같은 것들은 명칭을 불문하고 모두 포함이 된다. 그러니까 뭐 이따가도 말씀을 잠깐 드릴 건데 식대라고 합시다. 내가 형식은 식대인데 내가 근로의 대가로서 기본급이랑 똑같이 지급이 되어 왔다고 하면은 명칭 불문 상관없이 실질을 봤을 때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으로 이제 포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실질적인 사례를 좀 한번 같이 봐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비와 교통지원비, 그러니까 식비, 교통지원비가 매월 일정 금액으로, 그러니까 기본급이랑 똑같이 지급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에는 설령 근로계약서에 식비나 교통지원비가 퇴직금 정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조항은 무효다. 그리고 식비나 교통비를 평균 임금의 범위에 포함해서 퇴직금을 산정을 하여야 한다라는 게 노동부의 해석입니다. 실제로도 이제 식비나 교통지원비가 아니고서라도 이제 어떤 수당은 퇴직금 산정할 때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계약서에 명시를 해놓고 실제 퇴직금을 지급을 할 때 이거는 계약서에 우리가 빼기로 했기 때문에 빼고 계산하겠다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원천적으로 무효인 조항입니다. 만약에 뭐 퇴사를 다 하고 나서 포기를 하기로 했다고 하면은 그거는 좀 인정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사전에 누가 봐도 임금에 해당되는 거를 미리 나서서 이거는 빼겠다라고 하는 거는 무효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또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게 인센티브 같은 경우에 내가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이게 퇴직금에 포함이 되는지 모르겠다. 평균 임금에 포함이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영업직 같은 분들은 특히나 기본급보다도 인센티브가 많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럴 때는 퇴직금을 기본급만 가지고 따지게 되면은 거의 받아야 될 것보다 반토막이 나겠죠. 근데 이런 경우에도 정해진 지급 기준과 지급 시기에 따라서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이 되어 왔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임금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회사랑 약정을 한 거예요. 내가 뭐 당신이 뭐 어떤 물건을 10개 팔면은 내가 이만큼 주고 20개 팔면 이만큼 주겠다라고 약정이 되고 그 약정에 따라서 그동안 계속 지급이 되어 왔다면 이거는 근로의 대가겠죠. 누가 봐도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하기가 오히려 어려울 거기 때문에 인센티브 같은 경우도 이제 임금 그리고 평균 임금, 퇴직금에 이제 계산에 산입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되게 많이 또 여쭤보시는 게 내가 그러면은 기본급 말고 추가 근무를 해가지고 받는 수당들 이것도 평균 임금에 포함인지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이것도 근로의 대가로서 당연하게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그러면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을 한번 알아봐야겠죠. 이제 대표적인 게 실비 변상적인 금품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비나 교통비가 기본급이랑 똑같이 지급이 되어 왔다고 한다면 이건 임금인데 반대로 식비를 지급을 받긴 받는데 내가 동네 음식점에서 회사 근처 음식점에서 이거를 밥을 먹고 이걸 영수증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임금이 아닙니다. 이거는 실제적으로 내가 근무를 위해서 어떤 그 소요한 경비를 환급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근로의 대가랑은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뭐 교통비도 대표적으로 그렇게 되겠죠. 내가 출장을 오가다가 지급을 받게 되는 교통비 정산 이런 것도 당연히 안 되겠고 뭐 이제 전화를 많이 쓰는 직군 같은 경우는 통신비 같은 것도 이제 영수증으로 증빙을 해가지고 지급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또한 임금에는 포함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것도 인센티브 성격인데 다만 이제 규정 없이 사업주가 은혜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원래는 주기로 한 건 아니었는데 사장님이 이제 우리 회사 매출을 좀 봤을 때 우리 직원들이 너무 열심히 해서 오늘은 좀 기분이니까 한 몇십만 원, 한 몇백만 원을 그냥 연말에 이제 나눠줬다. 이런 경우는 규정도 없고 지급 관행도 없다고 한다면 임금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은혜적으로 지급한다고 해서 원래 안 줘도 될 거를 지급했다. 그리고 지급 의무도 회사한테 없다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 다음에 평균 임금 다음에 근속 기간인데요. 보통 근속 기간의 개념은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내 근속 기간이 얼마인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는데 간혹가다 이제 오는 사례들을 제가 좀 살펴보면은 일단 내가 입사일 자체는 한 몇 년 전인데 이 사업장에서 사장님이랑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 내가 사대보험이 가입이 안 되었다는 걸 알고 불과 몇 달 전에 사대보험을 가입을 하기로 했다. 그래서 내가 근무한 기간 자체는 몇 년이 되지만 사대보험 자체를 가입을 한 지는 몇 개월 안 돼가지고 퇴직금을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르셔서 오시는 경우가 좀 은근히 많거든요. 근데 일단은 사대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 보장망으로서 이제 어떤 형식적으로 이제 뭐 소멸, 생성 이런 게 오가는 것들인 거고 실질적으로 근무를 한 기간이 곧장 사대보험 가입 기간이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다르게 본다. 따로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입사를 한 날 기준으로 이제 근속 기간을 생각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한 10개월 혹은 11개월 동안 이제 계약 기간을 정하고 그 다음에 만료가 됐어요. 이제 11개월을 근무하고 만료가 됐는데
바로 그 다음날 만료 다음날 또 11개월 단위의 계약을 맺어가지고 이제 총 한 1년, 2년 좀 안 되게 근무를 했다. 근데 이 경우 내가 애초에 맺은 계약 자체가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1년 안 된 계약을 두 번을 맺은 거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 경우도 이렇게 행정해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 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은근히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부당해고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를테면 10개월 동안 일을 하다가 부당해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걸 내가 노동위원회가 됐던 법원이 됐던 거기서 이제 부당해고라는 거를 인정받고 다시 3개월 뒤에 복직이 됩니다. 그럼 이 3개월 동안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이 기간, 실질적으로 근무를 한 기간은 아니죠. 근데 이 기간이 합산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부당해고라는 것 자체가 회사에서 어떻게 보면 잘못하게 부당하게 해고한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귀책을 근로자가 질 수 없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부당해고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년수에 합산을 하여야 한다라는 게 노동부 입장이자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번 시간에는 퇴직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또 이거 말고 여러 가지 사례가 또 있을 거예요. 이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사례들이 모든 케이스를 다 이제 커버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되게 구체적인 사안들에서 좀 궁금증이 생긴다고 하신다면 저희 동복권 노동자센터 혹은 댁 근처에 계신 그리고 가족들 근처에 있는 노동자 센터들을 방문하셔서 상담을 해주시면 저를 포함해서 여러 노무사들이 구체적인 상담을 해주실 겁니다. 그러면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